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를 한번 만들 건데요. 저희가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제 질문 답변하기입니다. 답변하기를 만들 텐데 답변하기니까 답변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 answer.jsp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update.jsp에서 이제 answer.jsp로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나 이거 복사 붙여넣기 될 거는 조금 더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너무 많으니까 다른 건 좀 덮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form.jsp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그 order close 해가지고 다른 건 닫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딱 닫았고요. 이거 한 개만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요. 지금 update.jsp 선택해 주시고요. 복사합니다. 복사 하시고요. 자,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서 여기다가 answer.jsp로 만듭니다. 한글이네요. answer.jsp로 만듭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answer 업데이트를 이렇게 answer.jsp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오케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answer.jsp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DB 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 DB 쿼리를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넘버 받습니다. 타이틀 받고요. 컨텐트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야 돼요? 또 넘어온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죠. 그 중에 answer form.jsp 보시면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받아야 되고요. 오더 넘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넘버 받아야 돼요. 그죠?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셔서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받아야 될 거.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똑같이 받아야 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오더 넘버 똑같이 받아야 되고요. 레벨 넘버 똑같이 받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똑같이 받아주는데 받았을 때에 이제 집어넣을 때에 부여기 뒤에다가 DB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처리되도록 만드느냐 이건데요. 어떻게 처리되도록 만드느냐 이런 건데요. 자, 이제 부여기체에다가 집어넣을 때 넘버는 그 현재 그 인서트 하니까 넘버는 별로 세팅할 게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죠? 넘버는 시퀀스를 가지고 만들어요. 시퀀스를 가지고 지금 이거 그 답변하기니까 쿼리는 무슨 쿼리를 쓸까요? SQL은 무슨 쿼리? SQL 처리는 무슨 처리문? 인서트 처리문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아시죠? 인서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는 어떻게 돼요? 번호는 시퀀스를 쓰는 거죠. 시퀀스 사용한다. 사용하기 때문에 글번호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글번호를 받았어요. 왜일까요? 왜 받았냐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글번호가 페어런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글의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런스 넘버에다 넘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를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글을 보고 내가 답변을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페어런스 넘버로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버를 저희가 이제 뒤에다 해줄게요. 뒤에다가 그 넘버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페어런트 넘버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셀 페어런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에다가 이렇게 넘버를 집어넣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보고 있는 글번호가 보고 있었던 글번호가 부모 글번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글번호가 되기 때문에 부모 글번호에 집어넣어주고 실제적으로 글번호는 시퀀서를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페어런스 넘버에다 넘버를 집어넣어 주려고 받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번호 때문에 그렇고요. 글번호는 시퀀스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번호는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서트를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되시고요. 타이틀 세팅했고요. 컨텐트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 세팅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팅해야 될 게 뭘 세팅해야 되냐면 현재 VO점 쓰시고요. 레퍼런스 넘버를 세팅하셔야 돼요. 레퍼런스 넘버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레퍼런스 넘버. get이 아니고 set입니다. set 레퍼런스 넘버. set 레퍼런스 넘버는 이제 이게 같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레퍼런스 넘버. set 레퍼런스 넘버는
예,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같은 것끼리 이 질문을 보고 답변을 썼으면 그거는 같은 종류의 글이다. 요것끼리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넘버는 같은 거야 돼요. 똑같은 거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질문과 답변은 같은 레퍼런스 넘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곳에 모여요. 오더 바이 레퍼런스 넘버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차 정렬을 오더 바이로 하고 그 레퍼런스 넘버를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모여요. 그래서 같은 글 번호를 집어넣는데 요거는 이제 그 1차 정렬을 1차 리스트 만들 때 1차 정렬을 레퍼런스 넘버로 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돼요. 때문에 한 곳에 모여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같은 글 번호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답변하기 할 때는 질문과 같은 레퍼런스 넘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되셨죠? 되시겠죠?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점, 셋, 그 다음에 나온 게 오더 넘버죠. 오더 넘버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오더 넘버를 집어넣으면 되느냐? 그 보고 있는 글 번호가 1번이면 순서 번호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2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플러스 1하는 거예요. 플러스 1.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오더 번호는 플러스 1에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고 있는 글 아래로 이제 위치하도록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플러스 1 한다.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1 한다. 되시겠죠? 플러스 1에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요걸 할 때는 제가 1번을 보고 답변을 달았어요. 그럼 2번이 되죠? 그러면은 요 밑에 답변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밑에 2번. 2번이 있으니까 얘 2번보다 큰 번호는 플러스 1 해줘야 돼요. 2번이랑 같은 것부터 큰 번호는 플러스 1에서 3, 4, 5, 6 해서 뒤로 밀어줘야 돼요. 뒤로 밀고 그 2번을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고 인서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플러스 2란 플러스 1 그 데이터 중에서 그 플러스 1한 값과 같거나 큰 거, 값과 같거나 큰 데이터는 전부 다 플러스 1을 진행해야 돼요. 플러스 1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위치에 번호가 비게 되는 거예요. 내가 2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답변이 달려있으면 2번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답변에 해당되는 거 이제 질문 답변을 클릭을 했는데 여기입니다. 요게 지금 순서 번호가 몇 번이죠? 요거는 몇 번이죠? 요거는 1번입니다. 요거 몇 번이죠? 얘가 2번이에요. 아시겠죠? 2번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바란을 보고 답변을 달라 그래요. 그럼 플러스 1하면 얘가 몇 번이 되죠? 2번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럼 요 밑에 2번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2번이 있죠? 2번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플러스 1에서 3번으로 만들어줘야 2번이 비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 2, 3 최근 다른 답변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한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맨 처음에는 이해고요. 그 다음에는 암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플러스 1에서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업데이트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게 플러스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넘버였죠? 네, 온 넘버였고요. 레벨 넘버였어요. 들여쓰기를 지금 들여쓰기를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했으면 들여쓰기 1 해가지고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게 레벨 넘버라는 거죠. 레벨 넘버를 LEV 레벨 넘버 셋 쓰시고요. 저희가 set LEV 레벨 넘버를 레벨 넘버 플러스 1 해줘야 된다. LEV 플러스 1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들여쓰기가 만약에 제가 여기 요거의 답변을 썼으면 지금 얘가 들여쓰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있죠? 1이에요. 들여쓰기 레벨 넘버 1. 이걸 보고 답변을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들여쓰기를 몇 번 해줘야 돼요? 2번 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1 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플러스 1 하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레벨 넘버에다가 플러스 1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됐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런트 넘버 구했습니다.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페런트 넘버, 타이틀과 컨텐트 구했고요.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구하셔야 돼요.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디 작성자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도 구하셔야 돼요. 아이디를 어디서부터 구할까요? 아이디를 어디서 구해요? 세션에서. 아시겠죠? 어디 있어요? write.jsp에 있어요. write.jsp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세션에서 꺼낸다. 요거 나오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answer.jsp에다가 이렇게 해서 꺼냅니다. 아이디를 꺼내시는 거죠. 로그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로그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해주세요. 되시겠죠? 세션에서 아이디를 꺼내가지고 집어넣으시고요. 마지막 아이디를 집어넣습니다. 타이틀 컨텐츠 여기 아이디를 부여점 여기 밑에다 집어넣습니다. 부여점 set 아이디를 이렇게 아이디를 집어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됐네요. insert 타이틀 그 넘버는 저기 시퀀스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insert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페어런스 넘버를 인서트한다. 그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 수집을 한 거죠. 인서트 하려는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네. 쓰시고요. 질문 답변 수정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답변에 대한 답변하기에서 부요가 잘 작성이 되는지 데이터 잘 작성이 되는지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answer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Q&A answer 답변 answer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다가 answer 해가지고 한 개 메소드 만들면 되겠죠. write를 write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answer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됐죠? 지금 업데이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nswer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답변이 전부 다 끝나면 이제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리스트 페인 처리돼서 지금 현재 데이터 몇 개 없으니까 그냥 1페이지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끝나면 list.jsp로 가라. list.jsp 페이지에 대한 것을 줘야 되겠지만 그냥 지우고 이렇게 list.jsp로 그냥 가는 걸로 쓰시고 요거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DAO를 만들면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인서트입니다. 인서트니까 write 메소드를 고치면 되게 쉽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한번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인데 플러스 1하니까 increase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increase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여기체를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인서트 하는 거랑 동일하니까 인서트를 한 개 하겠습니다. 그 인서트 서비스를 갑니다. 저희가 Q&A 라이트 서비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answer 서비스 Q&A answer 서비스로 바꿉니다. answer 서비스 그 새로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겠습니다. Q&A 이렇게 answer 서비스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OK 눌러주세요. OK 눌러주세요. 그래서 OK 눌러서 Q&A answer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클래스가 Q&A answer 서비스입니다. 부여를 받아야 되고요. 되셨나요? DAO 만듭니다. DAO 만들어서 호출하는데 write가 아니라 answer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처리를 해야 되냐? 그 관련 글 번호가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와 같거나 큰 데이터의 순서 번호를 1 증가해야 돼요. 번호를 1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인크리즈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조건이 좀 틀릴 뿐이고 아시겠죠? 인크리즈하고 조금 비슷하다. 되셨나요? 인크리즈 메소드를 복북해서 해결하겠다. 되셨나요? 인크리즈. 그래서 answer에 대한 오더 번호를 인크리즈. 오더 번호를 이제 그 증가를 시키는데 answer에 대한 거니까 answer DAU니까 answer 안에 있고 increase 오더 넘버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드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answer에 대한 걸 만드시면서 이제 다시 DAU에 갑니다. DAU 패키지에서 Q&A DAU를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자, 메소드 접으세요. 접어주세요. 메소드를 전부 다 접어주세요. 복붙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빡 해서 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다 접으세요. 뭘 한다고요? 인크리즈. 조회수 1 증가. 이겁니다.
되시겠죠? 조회수 1 증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조회수 1 증가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맨 끝으로 가세요. 맨 끝에 가서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맨 끝에 가셔서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increase라는 건 여기 조회수가 아니라 지금 그 요거는 이제 6번입니다. 6번. 6번인데 답변하기를 위해서 답변하기의 순서 번호 증가 1 증가시키는 건데 1 증가시키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increase 순서 번호니까 odd number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오드 넘버 두 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넘버, 두 번째는 오드 넘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레퍼런스가 같고 1 증가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글번호가 같아야 돼요. 관련 글번호. 자, 이거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 좀 익히시라고 제가 이제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련 글번호가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레퍼런스 넘버 번호가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 순서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순서 번호는 이제 오드 넘버입니다. 오드 넘버에 해당되는고요. 순서 번호와 같거나 큰 데이터 큰 순서 번호를 플러스 1 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면 increase odd number라고 써놓은 거예요. 순서 번호를 1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엔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건지 지금 비봉사원에 있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녹화 중입니다.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련 번호와 글 번호를 꺼내서 각각 넣어준다. 근데 꺼내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부여를 그냥 받는다. 어차피 부여를 받아봐야 주소 한 개만 넘어와요. 주소 한 개만. 데이터가 왕창 다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왕창 다 이렇게 차례대로 막 이렇게 넘겨지는 게 아니라 주소만 넘어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여를 그냥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Q&A. 두 개 데이터. 요거 두 개 데이터. 레퍼런스 넘버, 온 넘버를 하기 위해서 Q&A에 Q&A 부여를 파라미터로 넘겨봤자 이렇게 부여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위치와 전달 데이터를 실행 위치는 increase인데 increase odd number입니다. 오드 넘버 해당되는 거고 넘버가 아니라 부여를 찍어야 되죠. 부여가 넘어오는 걸 받았으니까 여기다 부여가 넘어옵니다. 넘버가 아니고요. 부여입니다. 부여 넘버 아니고 부여가 넘어옵니다. 부여가 넘어옵니다. 업데이트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크리즈 리절트가 필요하시고요. 인티저의 리절트가 필요하시고 DB 연결하셔야 되고 SQL 문장 합니다. 업데이트 하는 거 맞죠? 업데이트인데 Q&A 셋 다음에 뭘 업데이트 한다고요? 오드 넘버를 업데이트 합니다. 오드 넘버를 업데이트 합니다. 이꼬르 오드 넘버 플러스 1에서 업데이트 합니다. 뭐하고 같아야 돼요? 레퍼런스 넘버가 같아야 돼요. REF 넘버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같아야 돼요? N 쓰시고요. 뭐랑 같아야 돼요? 오드 넘버가 현재 크거나 같은 거 물음표 오드 넘버 집어넣은 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쓰죠. 관련 번호가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 번호가 같고 순서 번호가 같거나 큰 되셨나요? 이런 조건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트해 가지고 플러스 1 시켜준다. 오드 넘버를 플러스 1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아시겠죠? 조건이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쿼리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관련 번호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번호가 같거나 큰 오드 넘버가 같거나 큰 됐죠? 그래서 플러스 1 시켜준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되셨나요? 예,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행해체를 세팅하고요. 1번은 뭐였죠? 1번 번호는 레퍼런스 넘버예요. 그러니까 set long 맞고요. 부여점 쓰시고요. get reference number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넘버를 받아서 넣는 걸로 합니다. 오드 넘버는 인티저죠. 그래서 pstmt set integer int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2번 물음표입니다. 2번 물음표 부여점 get 레퍼런스 넘버 이렇게 해서 레벨 넘버 이렇게 해서 세팅합니다. 레벨 넘버가 아니라 오드 넘버네요. 오드 넘버 get 오드 넘버를 가져와서 세팅하는 걸로 만듭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실행 결과가 increase 어디를 했냐면 increase odd number를 올리는 걸 했고요. 조회수 1증가가 아니라 순서 번호 1증가 시킨 거죠. 순서 번호에 이제 순서 번호 1증가를 시켰다. 이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증가시켰는데 데이터가 저희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데이터가 한 개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본글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단 글에 대한 답변을 쓰면 인크리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없게 되고 이래서 1 증가됐는지 실제적으로 그 순서번호 1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썼는데 결과에 대한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대한 순서번호 리절트 저희가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찍어서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순서 번호가 1 증가됐습니다 하면서 리절트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인크리즈가 안 됐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 글에 대한 여기 요거이거나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답변이거나 요거에 대한 답변이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이 아닌 거죠. 인크리즈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리절트를 뿌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익스큐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클로즈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리절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크리즈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인크리즈 넘버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답변 쓰기에 대한 것을 여기 6-1입니다. 이거 6-1. 인크리즈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2 지금 답변에 대한 것을 이제 처리를 하시야 돼요. 6-2 답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답변 등록을 해서 쓰셔야 되는데 답변 등록은 뭐하고 동일할까요? 데이터는 이미 수집이 다 됐어요. 그죠? 데이터 수집이 다 됐어요. 되시겠죠? 예, 데이터 수집이 다 됐어요. 그럼 뭐가 동일해요? 라이트하고 동일한데 컬럼만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컬럼만. 라이트 메소드를 복사합니다. 질문하기. 라이트 메소드를 복사를 한개 주시고요. 복사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누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답변이니까 여기다 answer라고 쓰시면 되죠. answer라고 써주세요. answer 써주세요. 이렇게. 메소드 이름은 answer로 바꾸시면 되고요. 부역체를 받습니다. 부역체 확인을 해주시고요. 리절트는 되는지 아닌지 확인이 되고요. 이제 insert into Q&A number, title, content, ID, reference number, odd number, 레벨 넘버 플러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 넘버도 붙이셔야 돼요. 페어런트 넘버. 그 저희가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까지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오드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레벨 넘버 집어넣습니다. 여기 레벨 넘버죠. 레벨 넘버 0을 넣었는데, 페어런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까지 집어넣습니다. 페어런트 넘버까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 레퍼런스 넘버도 데이터 세팅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이것도 시키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물음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드 넘버도 물음표. 저희가 계산해서 넣어놨습니다. 플러스 1에서 레벨 넘버도 물음표. 그 다음에 페어런트 넘버도 물음표. 여기다가 이제 저 넘버 받아서 넘버는 그 시키면서 사용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죠. 거셔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여기 넘버는 저희가 이제 했고요. 넘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 네임, 아이디까지 들어오고 네임은 멤버에 있으니까 이제 가져오면 되고, 라이테이트는 자동으로 시스데이트라고, 히트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페런트 넘버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4개를 더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서트 할 때, 질문할 때 안 넣었던 거는 이제 페어런트 넘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페어런트 넘버는 이제 질문할 때는 뭘 보고한 게 아니에요. 보고한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어런트 넘버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페어런트 넘버가 생긴 거죠. 아시겠죠? 뭘 보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할 때 페어런트 넘버가 있고요.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해서 페어런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 맞습니다.
페어런트 넘버를 잘 썼고요. 그래서 페어런트 넘버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넘버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어야 되니까 물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야 되고요. 그 데이터 세팅은 7개가 데이터 세팅이 돼야 됩니다. 되게 많죠. 아시겠죠? 첫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첫 번째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트, 아이디까지는 잘 됐고요. 4번이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페런트 넘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넘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해당되는 것은 롱 타입이고요. pstmt.set 롱 타입이고요. 롱입니다. 롱 타입이고요. 4번이고요. 4번에 해당되는 건 vo.get reference number, reference number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드 넘버는 인티저죠. pstmt.set 인티저, .set 인티저, int 써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쓰시고요. vo.get get 오드 넘버를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레벨 넘버도 인티저죠. 페어런트 넘버는 롱 타입입니다. 롱 타입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삽니다. 롱, 인티저, 롱 이렇게 되시고요. 4, 5, 6 6이고요. 그 다음에 7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됐고요. 그 다음에 오드 넘버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가 레벨 넘버입니다. 레벨 넘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페어런트 넘버죠. get 페어런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써줍니다. 페어런트 넘버 써가지고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지 확인하시고요. 스트링, 롱, 인티저, 롱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레벨 넘버, 페런트 넘버인지 확인하세요.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타이틀, 컨텐트, 아이디,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그 다음에 레벨 넘버, 그 다음에 페런트 넘버. 맞죠? 7개를 잘 세팅했습니다. 이게 잘 세팅이 돼야 실행이 잘 된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많죠? 근데 실무에 가서 쿼리를 짜다 보면 인풋 데이터가 뭐 2, 30개는 기본으로 이렇게 인서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잘 하고 인서트를 잘 만들면 됩니다. 항목별로 헷갈리지 않게 잘 만드시면 되겠고, 잘했으면 이제 리절셋 실행하고 리절셋 받으시면 이제 질문이 등록된 게 아니라 답변이 등록된 거죠. 지금 답변이 등록되어 있고요. 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 answer 메소드. answer 메소드에서 답변이 등록된 겁니다. 되시겠죠? 인점 프린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시키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그 다음에 결과를 리턴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짰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데이터를 등록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 가시고요. 자바를 실행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자바를 수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버가 리스타트 됐어요. 그러면 세션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다시 F2 키 눌러서 사라지고 F5를 누르면 이제 세션이 사라졌죠? 로그인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테스트가 질문한 것에 어드민인 사람이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어드민이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클릭하시고 이쪽에 오라클이랑 이게 테스트가 물어봤죠? 지금 테스트가 물어봤기 때문에 테스트가 답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답변하시면 오라클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쓰시고 답변을 누르세요. 답변을 누르시고 답변하시면 여기 뭐가 오류 난 것 같아요. 답변하시면 나와야 되는데 오류 났어요. 오류 난 이유는 오류 난 이유는 저희가 이 업데이트로 갔어요. 업데이트. 저희 그 엔서 JSP 서비스를 업데이트로 보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기 요 콘솔을 보시면 돼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인크리즈로 가서 이제 뭐 했고요. 이게 인크리즈 할 게 아닌데 글보기에서 인크리즈 한 것 같고요. 답변하기를 갔는데 부요걸 데이터를 넘겼고 이제 여기 뒤에 위해서 업데이트 쪽으로 가버렸어요. 아시겠죠? 업데이트가 아니라 앤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answer.jsp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시고요. 여기 업데이트 서비스 쪽에 간 거죠. 업데이트 서비스 0번이니까 수정된 건 없어요. 글번호 0번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answer
answer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래서 엔터 치면 임포트 되면서 되고요. answer 서비스 업데이트 대신에 answer 서비스로 생성을 하는 걸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장합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answer 서비스 답변 쪽으로 간다.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인서트가 안 됐네. 그럼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콘솔에 보니까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왔더니 오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간대가 틀린 거죠. 저희가 앤서로 가야 되는데 업데이트로 가버렸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콘솔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자, 오라클이란 다시 쓰시고요. 답변하기를 또 답변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써주시고 이제 답변을 누릅니다. 하시면 이렇게 답변이 오라클 답변이 되는데 지금 순서가 답변인데 순서가 좀 그래요. 예, 답변했는데 순서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런데 데이터가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틀렸어요. 데이터 틀려서 지금 순서 번호나 이런 걸 확인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오라클에서 답변은 달렸어요. 글 번호는 됐는데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가 틀렸을 거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 가세요. SQL 디벨로퍼 가셔가지고 한번 더 눌렀어요. 예, 그래서 그 셀렉트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더 바이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뭐가 틀렸나? 레벨 넘버도 틀렸고요. 오더 넘버가 지금 플러스 1이 안 됐어요. 오더 넘버가 플러스 1이 안 돼서 처리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플러스 1이라고 시켰는데 플러스 1이 안 됐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수집이 되는지 여기서 보시면 그 라이트 뒤에 라이트 그냥 라이트 쪽으로 가버렸네. 또 이게 라이트 쪽으로 가버렸지. 라이트 뒤에 라이트 메소드로 갔어요. 서비스로 어떻게 갔는지 볼까요? 지금 뷰 해가지고 글 보기를 했고요. 제가 답변하기를 갔는데 답변하기에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을 했는데 데이터 넘겨서 쓸 때에 그 라이트 쪽으로 가라. 그래서 라이트 등록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글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글이 등록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가 틀렸다 이거죠.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answer.jsp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오라클을 보고 그 답변하기를 클릭해요. 그럼 F11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보시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폼 태그를 보는 거예요. 제목 클릭하면 거기에 폼 태그가 보이겠죠? 폼 태그 answer.jsp로 가라. answer.jsp 맞는데? 설마 제가 다른 걸 눌렀나? answer.jsp 여기 있죠? answer.jsp 해가지고 가라. 복붙이기 때문에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기에서 부여를 했다. 답변하기가 나왔죠? 중간에 여기 답변하기가 나왔습니다. 부여에서 여기 아이디 나오고 이제 넘버는 현재 없고요. 아이디 어드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벨 넘버라든지 오더 넘버라든지 레퍼런스 넘버 이런 건 전부 다 적당하게 잘 돼 있어요.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저희가 갔던 데 보시면 답변하기인데 그 뒤에 라이트 메소드로 가네요. 그 answer 서비스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본다. 클릭해 보시면 네? 예, 라이트 메소드 오칠했죠? 라이트 메소드. 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셨나요? 예, 찾아가서 요거 찍은 것 때문에 라이트 메소드 같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안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질문하기에 가버린 거예요. 질문하기에. 저희는 뭘 하기에 가야 된다고요? 답변하기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증가되는 것도 호출을 안 했어요.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코딩을 완성을 안 했네요. 이해되시겠죠? 하다 말았어요. 자, 그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요점 쓰시고요. 저희가 increase 오더 넘버를 부여를 넣어주면서 한번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증가를 시키는 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answer에 부여를 해서 답변하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무리를 했어요. 서비스 쪽에서 이제 answer 쪽으로 가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개 한 개 쫓아다니셔야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답변은 안 되고 계속 보니까
그 여기 질문 답변에 보니까 계속 뭐가 나와요? 이게 질문이 나와. 질문. 여기 딱 붙었죠? 딱 붙었다는 얘기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right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answer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지울 거예요. 지우는 것은 누구만 지울 수 있어요? 클릭합니다. 지우기 안 나오죠? 누구만 지울 수 있어요? 쓴 사람, 어드민 또는 관리자. 얘 관리자예요. 로그인 합니다. 하시고요. 자, 어드민 1111 로그인. 자, 잘못 썼어요. 질문 답변. 요거 잘못 썼으니까 클릭하고 삭제 누르고 정말 삭제했습니까?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된 거죠. 되시겠죠? 삭제하고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라클이랑 클릭하시고요. 답변하기. 쓰시고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써고요. 이거를 지금 한 4번째 쓰는 것 같아요. 답변 누르시면 이렇게 오라클 밑에 답변으로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얘 오라클사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거 까먹었네. 그럼 여기 다시 오라클이랑 클릭하시고요. 답변 쓰세요. 예, 오라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쓰시고 답변 누르시면 방금 전에 최신 답변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되셨나요? 예, 답변을 더 써볼게요. 오라클이란 답변을 달았는데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오라클 회사가 어딘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써야 되는데 내 거니까 답변이 없어요. 로그아웃 하시고요.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로 1111 로그인. 그 브라우저를 다른 걸 쓰시면 이제 두 가지를 전부 다 로그인해서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질문 답변에서 누가 달았네. 어드민이 달았어요. 어드민 사람이 답변을 달아줬어요. 오라클이란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오라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래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이면 이걸 이제 수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답변하기를 하시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생겨서 그 요청 타겟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answer form.jsp 하셨고요. 오라클이다.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타이틀. 그 유효한 문자들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효한 문자. 이 타이틀 넘긴 것 때문에 특수 문자들을 엔코딩을 또 해서 복잡하네요. 그냥 넘버 넘겨서 데이터 받아오는 걸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그 타이틀 안에 특수 문자가 끼어 있으면 그런 걸 전부 다 엔코딩 처리를 해야 돼요. 귀찮네요. 그죠? 조금 이제 그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답변 뭐 이런 걸 넘겨서 타이틀을 넘겨서 하려고 했더니 특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 문자 때문에 못 넘깁니다. 여기 보시면 요요한 문자들 이렇게 쓰면서 이런 문자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되셨나요? 이거 메시지만 읽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유효한 문자들이니까 저기 요청 타겟이니까 URL이죠. 요청을 한다. 아시겠죠? 서버에 데이터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해서 쓰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 중에서 유효하지 문자가 있어야 된다. 보통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대괄호가 되었고 이런 거. 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넘버만 넘기고 나머지는 DB에서 가져오는 걸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넘버만 넘겨서 이제 그 앤서 폼에서 넘버만 가져와서 DB에서 이제 그냥 뷰에서 가져오면 되죠. 뷰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걸로 치시고 뷰에서 가져온 거를 데이터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 어디서 오류나오고 있어요? form.jsp니까 form.jsp에서 넘버만 넘기고 아시겠죠? 넘버만 넘기고 나머지는 DB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디 간다고요? 저희가 답변을 받기 위해서 뷰 보고 있는데 view.jsp 간다. 이 앤서 폼으로 갈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view.jsp 간다. 갔습니다. view.jsp 간다. 가였죠? view.jsp. 제가 이제 클릭할 때 데이터를 많이 넘겼는데 여기 있죠? 앵커 태그 answer form.jsp 할 때 데이터를 많이 넘겼는데 넘버 빼고 나머지 지운다.
나머지 싹 지웁니다.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거 지우십니다. 넘버만 집어넣습니다. 저장합니다. 되셨나요? 예, DB에서 한 개 안 가져오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큰 거 다졌어요. 사실은 이제 엔코딩이라는 거를 좀 할 줄 알면 엔코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할 수 있으니까 걔를 이제 퍼센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고쳐서 넘기는 거예요. 엔코딩에서 넘기면 얘네들이 이제 그 받아서 디코딩을 또 해야 돼요. 받아서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엔코딩과 디코딩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넘버만 넘기죠? 그러면 answerform.jsp에 갑니다. answerform.jsp 가시고요. 데이터 수집할 때는 넘버만 수집하시면 돼요. 넘버만 수집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네. 수집하면 되고요. 뭐를 호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요. 그 DAO를 뉴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그 DB에서 가져오는 거죠. 요거 이제 데이터를 담는 것은 다 이렇게 지우십니다. 지워주시고요. 네. 지워주시고요. 이제 부요를 해서 뉴에서 생성하시는 게 아니라 DB에서 가져오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에서 가져온다. DB에서 가져올 때 DB에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이미 다 짰어요. DB에서 부요를 가져온다로 바꿉니다. 가져온다로 바꿉니다. 짰을 거예요, 안 짰을까요? 짰습니다. 그게 이제 Q&A 부요 그 서비스입니다. 뷰 서비스입니다. 뷰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서비스 이꼬로 쓰시고요. 뉴 생성합니다. Q&A 뷰 서비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Q&A 뷰 서비스에서 넘버를 넘겨서 받아오는데 서비스 점 쓰시면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넘버는 넘버를 그대로 넘겨야 되고요. 인크리즈는 증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니까 0을 넘기시면 돼요. 0. 증가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예, 글 번호고 그 뒤에 붙은 0은 뭐죠? 조회수 1 증가하지 말아라. 뒤에 0입니다. 0은 조회수 1 증가하지 않는다의 0입니다. 아시겠죠? 안 해야 한다. 라는 0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0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부여기체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나머지 똑같습니다. 담고 한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보시면 이제 다시 갑니다. 올려놨어요. 올려서 다시 뒤로 옵니다. 새로 고침합니다. 로그아웃 돼 있겠죠? 자바는 안 고쳤네요. JSP만 고쳤어요. 그래서 자바를 안 고쳤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세팅되어 잘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답변이라고 나오고요. 오라클입니다. 그 오라클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라클사에 대한 질문의 답변.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질문. 그 오라클사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라클사는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답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답변이 달린 거 보이시죠?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달린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계층형 게시판이라고 얘기해요. 층계대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다. 이런 것을 계층형 게시판이라고 하고 게시판 안에 다시 게시판처럼 보이는 다중 게시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릴 때는 다중 게시판 뭐 이렇게 해서 다중 질문 답변 가로 열고 다중 게시판 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 보시면 질문 신기하게도 이렇게 운영했더니 요거에 대한 답변이 더 들여쓰기를 해서 이만큼 들어가서 답변이 됐다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처음 다른 답변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사이에 잘 끼어서 이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쿼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요거는 오라클이고요. 요건 자동 답변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 만들어 집어넣으면 이렇게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 쿼리라는 것은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 한번 이런 걸 써보시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요거를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쓰시면 그 웹장.com 저희가 웹장.com 이제 이거 스프링으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실습한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질문 답변 게시판을 클릭했을 때 답변이 써여져 있는 내용을 부트스트랩 쓰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팅용으로 달았는데 그 가끔 오류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왠지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저희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소스 보기 이런 걸 하시면 소스 보기를 하시면 이제 어떻게 나온지 여기 되게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처리문이 되게 많아요. 답변 내용에 해당되는 뭐 이렇게 쓰면서 이게 처리문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이거 이제 이 포문 써고 막 했기 때문에 이 처리문에 대한 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는 그 구조상 F12 눌러서 구조상 보시면 그 요거 안에 요거 답변 안에 답변이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변 안에 답변 제가 쓴 글 안에 얘가 포함되게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 구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가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트스트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답변하는 그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안에 여기 오건 답변이 한 개고요. 이렇게 안에 여기 답변에 해당되는 거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렇게 잡혀 있네요. 답변 안에 답변 한 개 잡혀 있고 뭐 답변 안에 써져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잡혀 구조가 되도록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좀 복잡하게 짰습니다. 아시겠죠? 예. 짜드려서 이제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참고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소스는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릴 건데 그 부트스트랩에 가보시면 이렇게 내용은 부트스트랩 W3 스쿨스 쪽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그 많이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그 이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스크랩 파일은 아니고 메디어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메디어 오브젝트. 요거 지금 요거를 소스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답변에 답변 달 때 요거 이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밑 뒤에 사람이 뭔가 답변을 달아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게시판 형식이긴 하지만 이게 타이틀 정도의 그 긴 글이 아니라 짧은 글에 해당되는 답변에 이런 것을 이제 달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다른 겁니다. 여기다 이제 여기 보시면 메디어 툴팁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이제 뭘 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리스트 형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질문했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예제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할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런데 그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답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